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런 또 이런 거 어, 어떤 사람이 분석을 참 재밌게 했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IOU 마켓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이게 목검이 아니죠. 제가 맨날 이거 목검 싸움이다 그러는데 이거 진검승부죠. 증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가증권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 갖고 이거를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할 것처럼 자세히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전 파이코인 IOU 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52% 폭락한 상태다.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100불을 다시 넘어가서 14만 원, 지금 환율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14만 원 이상은 언제 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거를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이 게임에, 이 IOU 마켓에 이 차용증 갖고 지금 매매하는 이 게임에 들어가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왜 떨어졌나? 지금 이제 그 원화로 따지면 이게 71,376원이고 이게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로 하게 되면 떨어졌는데 52%나 떨어졌는데 왜 떨어진 거냐? 이거를 재밌게 했더라고요. 재밌게. 정확히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싶어갖고 영상 만듭니다. 이건데요. 크립토 뉴스 포커스라는 건데요. 어, 어제 그제죠. 12월 3일 날.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100%까지 올랐다가 52% 폭락했는데 52% 폭락을 했는데 다시 100불로 치솟아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거로 이제 칼 이반스라는 사람이 나름 분석을 했어요. 분석 방법이 재밌고 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문을 보니까 떨어진 게 지금 이제 이 파이네트워크 토큰은 KYC를 11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연기하면서 그 실망한 KYC 인증 절차 지연한 것,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해주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차라리 더 객관적이죠. 지금 뭐 9월에서 이게 11월에서 또 KYC 인증 절차 지연에 따른 원인이 하나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의 약세장의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올랐다가 좀 약세장 그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10월 고점 대비 52% 떨어졌는데 주요 지지선을 돌파할 경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지지선을 하면서 6만 원은 안 떨어질 것 같다 원화로 그렇게 저도 이제 지지선을 얘기한 건데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분석 재밌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지 이제 그러면서 지지선을 돌파할 경우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연기는 되었지만 메인넷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확 올라간 랠리, 막 올라가는 발편을 마련할 수 있는 회복의 토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네트워크는 다시 반등할까요? 100불 넘어서 갈까요? 52% 폭락 후 100%까지 가려면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때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금 이제 10월 달 얘기죠. 유망한 경쟁자, 아주 유망한 그런 다크호스였던 파이네트워크 토큰이 지금 52%나 떨어진 시기를 맞고 있다. 10월 고점 대비 52% 급락한 최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건 뭐 올라가다가 이렇게 52%나 떨어졌는데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건 기본 10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얘네 올라갈 수 있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가 잘못됐을까 현재 그러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KYC 유예 기간을 연장한 거. 두 번째로는 시장 전반의 암호화폐 침체. 그러니까 11월 13일, 11월 23일 날 달러 기준으로 91.78달러로 최고점에 갔다. 거기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9월에서 11월로 연장. 다시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KYC 네가 KYC 인증 기한을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장은 당초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메인넷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11월 30일까지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2월 31일이니까 야, 이거 메인넷 올해는 물 건너 갔네. 이거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 전반적으로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암호화폐 침체,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조정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 다 암호화폐 시장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파이네트워크도 그런 다른 것 조정 플러스 악재까지 있었던 거죠.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트 가격 작대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였다. 그 1차 지지선인 49.88달러를 포함한 중요한 지지선을 여러 가지 이제 이동평균선 뭐 여기 이동평균선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9.88달러를 떠나서 주지선을 하향 돌파했다. 그리고 더블 탑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 더블 탑과 지금 이제 이런 왜 곰은 앞발로 찍어 누르는 약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세장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는 9월 달에 바닥이었던 29달러 그 다음 지지선까지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KYC 유예 기간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쯤 뭐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물 건너갔네. 찬물기 얹었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의 암호화폐 침체인데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 그 추세선 내려가다 보면 30달러 밑까지 떨어지겠네. 이 소리가 한 거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 이거 지지선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지선으로 제가 6만 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위에서 6만 원이 있긴 있지만 9월 달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29달러도 더 밑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추세선을 본 거고 이 사람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90일, 60일, 1년, 뭐 15일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거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 이거 지지선 본 거, 추세선과 지지선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곧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KYC가 연장이 돼서 실망이 됐고 시장은 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인넷이 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과 다르게 그 파이코인 생태계에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니까 세력 결집이 가능한 코인이다. 그러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최근 파이 페스티벌에서 보여준 것처럼 2만 7천 명 이상의 판매자가 파이코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파이코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1파이 5만 원에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파이에 5만 원 제가 뭐 한 달을 받게 될지 두 달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가지고 제가 가령 이제 제가 어 제가 이제 1파이 5만 원에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했는데
5만 원 파이 3파이나 15만 원이다. 근데 파이코인이 100불이야. 예를 들어 14만 원이야. 그러면 저한테 3파이를 내는 게 낫겠어요? 팔아서 돈으로 내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낙가마 시장에서 뭐 베트남 같으면 한 3,000원, 한국은 한 1,600원 한다며? 어, 내가 15만 원 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낙가마 시장에서 그냥 1,500원짜리 3개 사서 4,500원 어치 해갖고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자기 돈 넣고 장사하는 사람 전 세계 2만 7천 명이 파이코인 받았다 이거죠. 저도 뭐 맞죠. 누가 뭐 낙가마 시장에서 사서 뭐 자기가 뭐 3천 원짜리 3개 사서 9천 원을 내건 아무튼 파이코인 3개만 되면 뭐 천천히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이거보단 더 가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 선생하고 상의해서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2만 7천 명 있는 게 생태계다. 이렇게 증가하는 유틸리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수요를 안정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광고하는 저기 뭐 너네 파이 여기 와서 뭐 하려면 광고하려면 파이로 해. 이런 거는 지금 벌써 발표했잖아요.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또 개발 중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데랑 다르다. 시장에서 사자 팔자 수급만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메인넷이 어찌됐건 연기되긴 했지만 메인넷 출시는 여전히 중요한 이정표성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은 채굴한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메인넷 이꼬르 상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메인넷은 파이코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지만 이걸 오픈 메인넷으로 한다. 충성도 없는 사람들도 생태계에 들어오니까 법정화 상장을 동시에 해야 되겠죠.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더 많은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런데 회복되긴 되는데 지난번에 92달러였는데 100달러를 가게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 파이네트워크가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되찾고 100달러에 도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켓 센티먼트, 시장 심리가 변화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강세장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는 추세, 그러니까 오르는 추세와 내리는 추세가 다르잖아요. 추세 자체가 올라갈 때는 바람 불 때 노절하고 그때 파이코인도 100달러 가니까 시장 심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광범위한 시장 회복은 파이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도 중요한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저항선. 이 사람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따졌더라고요. 파이가 62.83달러 이상의 가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62달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달러요. 달러 지금 50불인데 60불 이하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이거랑 같은 거더라고요.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요 위에서 노르면 근데 요 밑으로 내려와서 62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50달러 49.88달러에서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여기서도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닥 따지기 하는 게 아니라 60달러 이상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잘 안 내려온다.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도 있고요. 거래량이 한 10만 달러 정도 했군요. 그러니까 9만 3천 불 정도 했네요. 10만. 1억 원어치 정도 그때가 거래가 됐는데 그 선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동평균선상으로 볼 때 62달러, 63달러 이상의 가격을 회복해야 된다. 아까 얘가 63.81달러죠. 11월 18일 날. 고소리고 그러면 이거는 63달러 이상은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메인넷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시기적절한 메인넷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 KYC 규정 준수, 뭐 이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 만약에 여기서 메인넷 KYC를 한번 더 연기한다 그러면 그때는 실망이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전화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 이제는 거진 다 신청은 하신 거거든요. 몇몇 분 신청은 하셨는데 통과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거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했다고요. 저 같으면 제가 소개한 사람 중에 한 70%는 지금 하셨고, 아니, 70%, 60%는 하셨고 40%는 안 하셨어요. 뭐 잊어버렸든지, 뭐 처음에 그냥 제가 하라 그러니까 했다가, 아이씨, 뭐 이러면서 안 했. 그런 분들까지 또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 실망 매물이 나오죠. 시기적절한 메인넷은 돼야 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여기서 한 번 더 연장하면 이런 얘기를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100파일을 갈라는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KYC 기간도 연장했으니까 뭐 순식간에 다시 $100 가는 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이 파이코인은 이게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는 지금 계속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이 결속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거는 장기적인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연말 연초에 뭐 크리스마스 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이 변동성이 큰 시기를 헤쳐가는 동안 이 사람은 기술적인 지표 그러니까 뭐 이동평균선, 추세선, 지지선 뭐 이런 거 이 사람 그거랑 프로젝트 업데이트 지금은 이제 파이 페스티벌하고 KYC 인증, 마이그레이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즘 이제 노드 같은 것도 뭐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것도 그다음에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것도 지금 막 이제 뭐 로드가 걸려서 그런지 아무튼 뭐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하느라고 그런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그런 거를 또 나쁘게 평가하는 수도 있죠. 시장에서는.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뭐 5년 기다렸는데 뭐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건 없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상대방을 깊게 이해하지 않는다고요. 당장 지금 보고 딱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뭐가 프로젝트가 안 돼? 그러면 야 이거 불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폭락은 왜 했나? 그럼 100불까지 다시 직전 고점 92불 넘어서 100불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올라가려면 어떤 엔진 동력이 있어야 될까? 왜 떨어졌을까? 이런 거를 요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파이 이렇게 학교 만든다 그랬지만 이런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이제 경제 지식이랑 여러 가지 바탕 지식 그리고 돈 철학 이런 걸 하겠죠. 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